우리나라 좀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꺾일까 했는데 여전히 좀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확진자 한 100명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코로나19 상황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우울하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다.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죠. 그런 걸 좀 호소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우리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언론사 취재 기자들도 지금 현장 취재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많죠. 네. 대면 인터뷰라든지 어떤 이제 현장 촬영 같은 경우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고 일상생활은 상당히 뭐 모든 게 멈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삶의 어떤 습관 또 내가 해왔던 것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계속해서. 취재도 거의 뭐 이제 언택트 취재가 트렌드가 돼버린 셈인데 네. 저희 강원기자협회에 소속된 회원사들도 일부 회원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현장에서 출퇴근하지 마라. 하지 말고 현장으로 바로 가고 집에서 네. 가고 거기서 마감하고 바로 퇴근해라. 라고 하는 것. 서울 지역에 있는 언론사들은 뭐 예전부터 그렇게 네. 했다고는 하는데 이 코로나19 이전에도 네. 그래서 가끔씩 주간 회의를 할 때만 모이고 그랬는데 지방지는 안 그랬잖아요. 네. 그랬는데 매일매일 모여서 매일 회의하고 매일 모여서 얘기 나누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장에서 마감해라. 그러니까 이 코로나19가 지나가도 아마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사회부 같은 경우 강원일보 사회부는 그러면 부서 회의 같은 거는 아침에 안 하나요? 저희는 해요, 저희. 다른 회원사 같은 경우는 해요. 내려가고. 그래서 그게 좀 신경 쓰이긴 합니다. 그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기자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기 네. 때문에 그리고 뭐 정해놓은 사람만 뭐 취재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기자, 네.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위험도가 높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지자체장. 아예 사람을 만날 때 뭐 일적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그 집에 어린 아이가 있거나 그러면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요즘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만나도 되겠냐라고 먼저 말을 하고 이 사람이 뭐 그래도 오케이를 하면 만나게 되는 맞아요. 서로 조심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생기더라고요. 주말에 수도권 올라갔다 왔는데 뭐 카페나 수도권 왜 갔어요? 음식점 저 본가가 있어요. 부모님은 뵈야죠. 갑자기 긴장하는데. 카페 갔는데. 카페나 음식점 이런 데서는 아예 안에서는 먹지도 못하고 9시가 지나면은 그냥 무조건 나가야 되더라고요. 이게 날씨가 요즘 하늘 보셨어요? 일을 할 때는 뭐 정신없으니까 그냥 그런데 날이 너무 좋아지고 좋아요. 바람이 맞아요. 부니까 사람이 적당히 왜 콧구멍 수혈이라고 콧바람을 좀 쐬줘야 되는 시기가 요즘인 것 같은데 네. 너무 좋은데 나갈 수가 없으니까 차로 계속 이동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정말 코로나 블루 같이 뭔가 우울한 느낌이 저도 모르게 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코로나19로 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번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좀 1차에 비해서 좀 기준이 좀 까다롭죠. 그렇죠. 어떤가요? 1차 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가구당 일정 금액을 한꺼번에 주는 네. 거기 네. 때문에 기준도 단순하고 해서 뭐 이해하기도 쉬웠는데 이번에는 소상공인, 뭐 고용 취약계층, 뭐 아이 키우는 가구 등 이제 별도로 아주 좀 세분화했더라고요. 네. 주요 내용을 보면은 일단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전자금 100만 원, 그리고 집합 금지 업종에 경영안전자금 200만 원, 그리고 집합 제한 업종에는 150만 원, 그리고 아동 특별 돌봄 지원 20만 원, 그리고 또 이제 좀 주목되는 부분이 이게 전국민 이동통신요금 2만 원. 아, 예. 이제 13세 이상으로 통일됐죠. 처음에는 뭐 그 이하의 그 연령대 이렇게 중간에 띄워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좀 겁을 먹었는지 반론에 아주 큰 겁을 먹었는데 이제 13세 이하로 다 했는데 그게 저로서는 이게 휴대폰 이용자의 개념이 어떻게 갑자기 나왔는지가 일단 좀 의문이고 어느 이제 매체에서도 그 부분이 알 수가 없다. 어떻게 이제 통신비요금을 할인을 해주려고 했는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금 정부가 4차 추경이잖아요, 이번에? 네. 4차 추경이 1961년에 4차 추경을 하고 그 이후에 처음이랍니다. 한 거의 40년, 50년 만에. 그러니까 정부 재정 운영에도 이런 유례없는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한 거고, 근데 이제 1차를 지급하고 나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나올 때 여론이 약간 반반으로 갈렸어요. 뭐냐면 2차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 대상으로 해야 된다.
근데 또 반 정도의 여론은 뭐냐. 지금 급한 사람이 우선이지 않냐. 이왕이면 50씩 줄 거 있으면은 몰아서 조금 더 어려운 사람한테 100으로 몰아주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다. 뭐 이제 이런 의견들이 나눈 거고, 결국은 이제 여당하고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만든 게 이제 이번 4차 추경 예산안 주요 내용인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이제 통신비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나한테 피부에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를 아직 잘 몰라요. 우리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1차 재난지원금 받을 때 아이 그거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나서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경기가 살아났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또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는 지급되고 나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역별로도 편차가 많잖아요. 네. 최근에 춘천시도 이제 1차적으로 10만 원씩 모든 시민들에게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네. 아직까지 강릉은 아예 지원된 네. 적이 없다고 제가 들었고, 아니, 또 강릉도 지원을 했는데 전 시민 대상이 아니고 거기 상인들 선별로 해서. 좋은데 또 네. 행성 같은 경우는 2차로도 모든 네.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지급을 네. 또 하겠다고 해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을 갖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재정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저로서는 이번에 이제 선별해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했지만 네. 제가 만약에 정부 관계자였다면 네. 저는 선별도 하고 전 국민도 동시에 하지 않을까. 선별 좀 줄이면서 전 국민 대상으로 늘려서 총 뭐 7조 원이라 했지만 그 안에서. 왜냐하면은 이게 직접 지원하면은 그 사람들이 뭐 좋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1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다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플러스 알파로 소비로 유도하는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자금을 투입을 해서 플러스 알파. 가서 모여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이 바로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자영업자를 살 수 있는 효과인데, 이번에는 그거를 아예 1차에 이제 다 줬으니까 이제는 빼자라고 이제 아예 결정을 내고 시작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